그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느냐 아니면 성염색체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 형질이 발현되는 빈도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거의 성염색체 위 유전부터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사람의 유전. 자, 사람의 유전은 그 유전 정보가 성염색체 위에 있는지 아니면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에 따라 남녀에 따라 형질 발현된 빈도차가 있는데, 상염색체는 1번부터 22번까지 남자도 공통적으로 엄마 아빠로부터 반반씩 받고 여자도 반반씩 엄마 아빠부터 1번부터 22번까지 다 반반씩 받았기 때문에 남자일 때 더 많이 발현되거나 여자일 때 덜 발현되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남자는 Y염색체를 남자만 갖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하니까 남자만 Y염색체를 갖고 있어. 그럼 Y염색체 위에 놓여있는 유전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남자에게만 그런 형질이 나타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많이 나오지 않지만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중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놔. 그래서 Y염색체를 따라서 Y염색체 위에 유전 정보가 있고, 그래서 Y염색체를 따라, 즉 아빠를 따라서 그 아빠의 표현형이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셋째 아들에게, 아들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야. 아들, 그 Y염색체에 가진 유전자가 뭐 X로 돌연변이에 의해서 점프 뛰지 않는 한 정상적인 상태의 케이스에서는 아빠의 Y염색체가 아들들에게만 가기 때문에 아빠로부터 아들에게만 표현형이 나타나는 형태의 그런 양상이 뭐가 있냐. 귀, 쏙털, 가다증이 있어요. 오케이? 귀, 쏙털, 가다증. 그래서 이거 우리는 한성유전이라고 하고, 오케이? 대표적인 이런 특징 중에 귀속털이 나왔죠. 아, 뭔가 여기 구렛나루가 좀 길어져가지고 나온 건가 싶었는데 주민에서 주민 땡겨서 관찰해보면 귀 안에 있던 귀지도 아니고 그 털이 되게 길게 자라서 딸만큼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고. 세계 신기록을 작성한 사람들 같은 경우. 그래서 Y염색체에 따라서 유전되는 형태의 귀속털 과다증도 있고요. 그러니 남자에게만 나타나잖아, 얘는. 그쵸? 한쪽 성에서만 나타나니까 한정 유전이고, 그리고 그것 말고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의 교육과정 3학년 2학기 때 아니면 학년이 올라가서 고2 때, 고2나 고1 때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생맹이 있어요. 생맹. 정록생맹. 자, 그거 우리는 반성유전이라고 해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반성유전. 반축성을 따라서 그 표현형이 나타납니다 라고 한 형태로 나타나는 그 반성유전의 경우는 무엇을 반성유전이라고 하면 그걸 결정하는 유전자가 X염색체 위에 있어요. X염색체 위에 유전 정보가 있어요. 반성은 X 위에 그 정보가 놓여있어서 반성이라고 하는 거지, 반성유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성유전, 얘는 우성으로 유전되는 거야? 아니면 얘는 열성으로 유전되는 거야? 우성과 열성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모든 유전병, 모든 병들이 다 무조건 열성일 때만 병이 나타나는 건 아니야. 우성일 때도 병이 나타날 수도 있어. 오케이? 선생님, 그럼 우성과 열성의 개념이 뭐죠? 그래, 멘델의 독립법칙에 배웠던 그냥 그거야. 순종들끼리 결혼했을 때 F1 때 나타나면 그게 우성. 그지? 근데 순종들끼리 결혼했는데 F1 때 표현이 안 되면 그건 열성. 그러니까 둥근한도 밑에서 주름진한도가 태어날 수 있지. 잠재적으로 엄마 아빠가 주름진 거에 대한 유전 인자를 갖고 있었고 엄마 아빠 세대에는 표현이 안 된 거. 엄마 아빠가 잡종이었던 거. 오케이?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해? 아,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가 둥근 거 밑에서 주름진 게 나왔다. 주름진 게 열성인 거지.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반성유전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정록생맹. 혈흔병이 있어요. 정록생맥은 아예 적색과 녹색이 섞여 있을 경우에 그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친구들 주변에 들어보면 색약하고 생맹이 있다고 들어봐서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색약은 조금 생맹보다는 더 정교하지 못하는데 여튼 이 친구도 거의 약간 분홍색하고 파란색 계열 두 개가 하나의 같은 색깔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화학과 관련된 어떤 뭐 이렇게 공무원이 된다거나 하기 힘들죠. 왜요? 되게 지시하게 정해져 있는 색 변화로 색깔이 변해지는 걸 감지해야 아, 이 용액은 산성이고 염기성이고 중성이고 이걸 확인하면서 여러 이제 국가에 뭐 어떤 특정 마약이 들어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잖아. 색깔로 가장 먼저 구분하니까. 근데 색 구분이 제대로 안 된 경우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색약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교정용 렌즈를 끼고
생활하면 된대. 근데 안 끼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뭐 색깔이 명확히 구분은 안 되는 형태로 살아가는 거지. 생명은 그것보다 조금 더 보다 심한 거고, 적색과 녹색 두 개가 섞여 있을 때 완전 신호등 색깔 자체 구분이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운전을 만약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용 안경을 끼고 운전해야 돼. 그 사람들 같은 경우. 그리고 잘 허가도 안 나와, 운전을 할 정도. 오케이? 앞뒤지 간에 정록생명의 경우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록생명과 혈우병. 혈우병은 선천적으로 혈액응고인자 8번이 결여돼서, 혈액응고인자 8번이 결여돼서 혈액응고가 잘 안 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 오케이? 네, 그게 이제 혈우병인데요. 뭐냐면, 이제 일단 정록생명은 이거야. 자, 아빠는 정상 유전자를 받았어. 오케이? 엄마는, 이제, 자, 이렇게, 여자 같은 경우에 여기 특별하게 뭐 프라임을 쓰지 않으면 생명 유전자가 아닌 정상 유전자를 다 갖고 있는 거야. 이럴 경우에서는 자식 중에서 생명의 자식이 태어나진 않겠지. 그치? 이 경우에는 엄마 아빠도 순종 정상, 아빠도 완전 정상의 생명 유전자를 안 갖고 있는 타입입니다. 근데 이런 집 말고 엄마는 겉으로 보기에 정상이야. 오케이? 근데 하나는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고 하나는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어.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를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표시할 거야. 이렇게. 오케이? XX 프라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아빠고. 자, 그럴 경우에 여기서 자손이 태어날 거야. 당연히 다 분리법칙은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이 엄마에서 두 가지의 생세포를 만들죠. 정상인 X 유전자를 갖는 거, 생명 유전자를 갖는 거. 그죠? 아빠도 정상인 X 유전자를 갖고 있는 생세포 또는 Y를 가지고 있는 생세포. 그죠? 그러면 얼마의 확률로? 이때는 정상인 자식이 태어나. 맞죠? 표현형도 정상. 이때도 정상인 남자. 이때도 정상인 여자가 태어나. 왜? 생명은 열성 유전이야. 얘가 우성 표현형이고 얘는 열성. 그러니까 X'일 때만 생명이 나타난다고, 여자인 경우에. 남자는 X형 색채 하나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X' 하나를 받아버리면 무조건 생명이 나타나는 거고. 오케이? 자, 잠깐만. 남자의 경우는 X형 색채가 하나잖아. 자, 엄마한테 X형 색채를 받자마자 엄마 거의 그 X형 색채 표현이 그냥 그대로 바깥으로 나타나는 형태라고 보면 돼. 여기를 마무리하고 다른 거 설명해줄게. 그럼 이렇게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런 자식하고 이런 자식하고 이런 자식하고 이런 자식이 태어나죠. 그죠? 근데 이것도 정상 표현형이고요. 얘도 정상 표현형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기 때문에 이제 잡종처럼 마치 둥근한두랑 주름진한두를 같이 갖고 있을 때 둥근한두로 표현되는 것처럼 이거랑 똑같다고. 잡종일 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를 X형 색채 유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타날 때는 이 경우의 사람은 우리가 보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인자 이렇게 표현해. 보인자. 돼요? 오케이? 잡종 보인자. 그래서 4개 중에 이 경우만 생명이 남자가 태어나는 거야. 됐죠? 그러면 겉으로 보면 엄마 아빠는 지금 정상이었거든. 엄마 정상, 아빠도 정상. 근데 거기서 태어났잖아. 누가? 생명이 남자가.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 정상 표현형에서 생명이 남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뭐더라? 생명이 열성으로 표현되는 거더라.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퀘스천. 엄마가 생명이에요. 그럼 엄마가 생명인 경우는 유전자형이 어떤 타입일 거야? 이러면 생명인가? 정상이지. 이러면 생명인가? 이것도 정상이지. 이 엄마의 엄마로부터도 생명 유전자를 받고 이 엄마의 아빠로부터도 생명 유전자를 받았을 때만 생명인 거지. 이렇게 보면 둘 다 열성일 때만. 그지? 왜냐면 열성만 나타나는 거니까. 그럼 엄마가 생명이었어. 오케이? 아빠가 정상 표현형의 아빠가 오든 아니면 그 생명의 표현형의 아빠랑 결혼을 하든 아빠랑 상관이 없이 여기서 태어난 아들은 몇 퍼센트가 생명이야? 이 엄마로부터 태어난 아들 100% 생명이. 왜? 아빠랑 상관없어. 왜? 아빠는 이 아들에게 Y형 색채만 주잖아. Y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빠뿐이야. 아빠부터 Y를 받고 나머지 엄마가 이제 랜덤 플레이로 어떤 X형 색채를 생세포 안에 뿅뿅 줄 거냐 이건데
줄 수 있는 게 다 생명 유전자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다 적어놔. 어디다 적어놔? 사람의 유전에 성염색체유 유전 중에서 나 지금 어디 설명했냐? 160쪽 먼저 설명해서 160쪽. 160쪽에 사람의 성 결정 방식, 반성 유전 설명하면서 정록생명 유전 3번 정록생명 대림유전자는 열성으로 유전되고 X형색체 위에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반성 유전 먼저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왼쪽 비어있는 공간에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100% 생명이더라 라고 적어주세요.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100% 생명이더라.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100% 생명이더라. 됐죠? 아들이 줄 수 있는 게 X'밖에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서 지금 6번 한번 풀어볼래요? 오른쪽에 있는 6번 161쪽에 오른쪽에 있는 6번 한번 지금 풀어줘봐. 6번 가게도 직접 해볼 거야. 해보면서 늘어나게 유전까지 한번 가보게. 자, 그래서 지금 161쪽에 있는 6번 어느 가족의 정록생명 가계도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체크 문제예요. 왜? 생명가계도다 라고 알려줬으니까요.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 안 알려줘요. 네, 그냥 어떤 집안의 유전병, 어떤 특정 유전병에 대한 가계도인데 그 유전병에 대해서 그게 상염색체 위에 있을지 아니면 성염색체 위에 있을지 우성으로 유전되는지 열성으로 유전되는지 너네가 찾아내. 알려줘. 어떤 단서로 이렇게 판단했는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는 지금 일단 연습형 문제니까 생명이에요 라고 적고 생명을 그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떤 거 X형색체 위 열성 유전을 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거에 맞춰서 한번 보자고요. 생명이니까 남자 빗금이 지금 생명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문제 풀어보라 할 때 어떻게 풀어보랬어요? 제일 쉬운 거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남자 사람이 표현형이 유전자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이렇게 태어났다는 건 그 자식이 으로부터 엄마 아빠가 뭔가를 물려줬기 때문에 확실하게 명확하건대 이런 자식이 태어난 거잖아. 그치? 그래서 8번은 생명인 아들이야. 9번은 생명이 아닌 정사원 표현형이 아들이야. 그럼 아들의 이 Y염색체는 누가 줬어? 8번과 10번의 Y염색체는 당연히 누가 줬어? 아빠가 줬어. 그치? 근데 아빠도 생명이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빠 거의 그 생명 유전자를 한 번에 이 7번의 생명 유전자가 8번에게 간 거야? 절대 아니야. 그지? 그러면 8번이 가지고 있는 이 X'과 10번이 가지고 있는 이 X를 누가 준 거야? 이 생명인 남자 아들의 얘와 10번인 얘를 누가 준 거야? 엄마가 준 거지. 그죠? 엄마가 아들에게 X염색체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엄마는 뭐야? 얘한테는 X'을 줬지만 얘한테는 X를 준 보인자야. 엄마는 X'이야 명확히.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고 여기까지 마무리 하자고요. 6, 7, 8, 9, 10 집안을 먼저 마무리 할게. 그러면 6번이 보인자임이 확실하고요. 7번이 X'Y라는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는 생명 아빠임이 확실해요. 맞죠? 오케이? 근데 이 두 집안에서 9번이 태어난대요. 그쵸? 그죠? 그러면 9번 여자의 경우는 무엇을 한정해야 돼? 누가 100% 얘에게 주는 정보가 확실해. 아빠가. 지금 딸은 X염색체 2개 갖고 있잖아.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잖아. 그치? 아빠가 가지고 있는 X염색체는 하나밖에 없고 무조건 아빠가 가진 그 한 개를 이 딸들은 무조건 맞죠? 그쵸? 왜? 아빠로부터 하나 받고 엄마로부터 하나 받아서 X를 2개 갖고 있는 거니까 아빠가 X'을 갖고 있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이 9번인 딸에게 자신의 X' 생명유전자를 줬을 거야. 100%야 이거. 그치? 근데 겉으로 보기에 정상이야. 그 얘기는 6번으로부터 X'을 받은 게 아니라 6번으로부터 뭘 받은 거야? X를 받은 거야. 논리 찾을 수 있겠어요? 이거 보실 수 있는 룰만 생기면 왜? 무조건 자식이 태어났다는 건 그 엄마 아빠로부터 명확하건데 그거 반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식이 태어난 거야. 됐죠? 자, 그럼 6, 7, 8, 9, 10 자식 찾았고요. 5번 1, 2 집안 가볼게요. 그럼 5번과 1, 2 집안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 남자가 생명이네요. 여자 생명이네요.
왜? 이런 건 명확하게 표현형이 유전자를 알려주잖아. 얘 또한 표현형이 유전자를 알려줘. 그죠? 생명이 아닌 정상 남자. 그러면 명확히 다 찾아내. 여기까지. 이 6번의 경우는 9번과의 관계에서부터 찾아낸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3번과 4번. 자, 이 생명인 아들이 태어난대요. 그럼 생명이 태어난 이 X'은 누가 줬어요? 3, 4 중에 누가 줬어요? X'은? 아빠가 줬어요? 아들에게 Y형 색채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빠만 Y를 주죠? 나머지 X'은 누가 준 거예요? 엄마가 준 거 아닌가? 맞죠? 오케이? 그래서 이 3번이 명확하게 7번에게 X'을 준 거야. 근데 얘는 표현형이 정상이래. 그러면 X'을 두 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X' 갖고 있어야 되겠지. 맞지? 오케이? 자, 그리고 4번은 XY인 거고, 이렇게. 맞죠? 왜? 정상 표현형이니까. 그렇다면 6번에 1, 2, 3 다 바라보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상념색채 유전 갈 거야. 자, 이 가족 구성원 중에 보인자에 대한 사람을 모두 찾으세요. 보인자. 무엇을 우린 보인자라고 해요? XX'. 여잔데 생명유전자를 무조건 하나는 갖고 있지만 겉으로 정상으로 표현된 여자. 정상으로 표현된 여자 사람 봅시다. 2번이네요. 그죠? 또 누구 있어요? 7번이네요. 정상으로 표현된 여자 사람. 2번, 6번, 7번이 아니라 미안해. 2번, 6번, 그리고 또 누구? 박경. 미안해. 2번하고 3번하고 잠깐만. 미안하다. 자꾸 지금 색깔 혼동해 놓고 있어. 지금 노란색이 생명이지. sorry. 노란색이 생명이죠. 네, 그러니까 노란색이 생명이니까 보인자의 명칭하는 사람 3번, 그 다음 6번, 그리고 9번. 3번, 6번, 9번. 369. 맞죠? 자, 8번. 정록생맥 대립유전자는 누구로부터 물려받느냐? 8번이 가지고 있는 정록생맥 대립유전자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다? 8번은 일단 엄마인 6번으로부터 물려받았다. 그죠? 6번으로부터. 근데 이 6번의 X'은 누가 준 거냐? 누가 줬겠어? 아빠가 줬겠어? 아빠는 정상이잖아, 완전. 그치? 그러니까 2번이 줬겠죠. 6번에게. 2번이 6번에게 이렇게 줬겠죠. 그쵸? 그래서 8번이 가진 X'은 누가 줬고 6번이 줬고 6번이 가지는 X'은 누가 줬다? 엄마 2번이 줬다. 이렇게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서술형으로 많이 나와. 2, 6, 8. 그죠? 8번은 6번에게, 6번은 2번에게. 자, 9번. 정상인 남자와 결혼했을 때 자녀 중 9가 정상인 남자와 결혼했을 때 자녀 중 정록 생명이 태어날 확률을 물어봤어. 9가 9 X 프라임 정상인 남자 XY 아까 한 거네요. 그죠? 자, 이렇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걸 직접 퍼넥트 사각형을 그려. 여기선 2개, 여기선 2개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연습이 잘 돼 있으면 하나는 고정해놓고 이렇게 만나게 하고 하나 이렇게 만나게 하고. 남자 얘가 Y를 줬을 때 엄마가 준 뭐에 따라서 남자들 중에서는 생명의 남자 1명, 그지? 정상인 사람 1명 반반씩 태어나는 거죠. 여자들 중에서는 거의 다 이렇게도 정상, 이렇게도 정상. 그러니까 4분의 1이네. 딱 하나. 4개 중에 4분의 1, 25%. 됐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상염색치 유전, 복제림 유전을 하고 앞쪽에는 3번, 그리고 좀 더 어려운 고난이도 가계도 유전 문제까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성염색치 유전에 해당하는 정목생명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염색치 유전을 우리 다른 말로 반성유전이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X염색체 유전 아까 한성유전까지 했고, 그 다음 이제 상염색체 유전은 이미 지난 시간에 좀 어느 정도 했어. 대부분 그냥 뭐 혐알기든 아니면 귓볼의 분리형이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표현형을 안 닮았는데 엄마 아빠도 귓볼이 분리형이야. 엄마도 귓볼이 분리형이야. 분리형인 귓볼, 분리형인 귓볼. 분리형인 귓볼의 모습을 갖고 있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엄마 아빠를 전혀 안 닮은 가툭티가 태어났어. 부착형. 그지? 우리가 지금 유전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거잖아. 이렇게 이 집에서 오빠도 불량인데 부착형인 베이비만 태어났어. 그러면 엄마가 바람 펴서 데리고 왔다거나 이 집 자식이 아닌 게 아닌 거가 아니죠. 이 집 자식이 맞죠? 왜요? 이럴 수 있다고요. 엄마 아빠가 잡종인 형태로 분리형 유전자와 귓볼을 분리시키게끔 해주는 그 분리형 유전자와 그 다음에 부착시키게끔 해주는 부착형 유전자를 둘 다를 갖고 있었던 거야. 갖고 있었는데 이들 사이 우열관계가 분리형이 더 우선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 세대는 다 분리형으로 표현된 거지.
마치 둥근한두 밑에서 주름진 한두가 태어나는 것처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부착형인, 열성인, 부착형 베이비가 태어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문제 풀면 돼. 아, 엄마 아빠의 표현형하고 다른 갑툭튀가 태어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갑툭튀. 아, 그러면 이 갑툭튀 엄마 아빠랑 안 닮은 얘가 태어나 있다. 그죠? 그래서 갑툭튀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너가 열성 유전병, 열성 표현형, 열성의 형들이겠구나 라고 감지를 하고, 엄마 아빠 얘를 안 닮은 엄마 아빠는 우성 표현형이구나 라고 판단해 내시면 되겠더라. 넌 우성, 넌 우성. 됐죠? 우성 엄마 아빠 밑에서, 그지? 당연히 엄마 아빠가 잡종이었기 때문에 이런 갑툭튀가 태어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것 말고 상형색체 유전 중에 여러분이 또 하나 인지하셔야 될 게 160쪽에 있는 복대립 유전입니다. 자, 복대립. 얘와 또 다른 형태로, 방금은 단일인자 유전 설명했고, 단일인자 유전 안에 들어있는 복대립 유전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대립 유전. 자, 복대립 유전은 한 명 한 명이 복수의 대립 유전자를 여러 개를 다 갖고 있진 않아. 근데 그 하나의 표현형을 결정하는, 그 하나의 ABO식 혈액형이라고 하는 표현형을 결정하는 거에, ABO식 혈액형을 결정해주는 이 표현형을 결정해주는 거에, 자, A 유전자도 있고 B 유전자도 있고 O 유전자도 있어서 A-O의 비교 관계나, 또는 A-A의 비교 관계나, B-O의 비교 관계나, B-B의 비교 관계, 또는 O-O의 비교 관계나 A-B의 비교 관계로 복수, 여러 개죠? 복수의 대립 유전자 관계가 있다라고 하여 그걸 복대립 유전이라고 해요. 물론 한 명 한 명은 당연히 아빠한테 정보 하나 받고 엄마한테 정보 하나 받아서 한 쌍으로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지. 그지? 어떤 사람은 A-O, 아빠한테 A 유전자, 엄마한테 O 유전자 이렇게 받았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A 유전자를 엄마, 아빠 둘 다 똑같은 유전자를 받았을 수 있어. 오케이? 이제 근데 A와 O, A와 A는 적혈구에 A 타입의 당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거야. A 타입. 그래서 우리는 이걸 A형이라고 해요. 우리의 혈액형 타입, 너가 A형이야 이렇게 한다. 오케이? 그리고 자, 관련된 유전자는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관련된 유전자는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 이렇게 딱 3개 있어, 3개. 근데 이 3개를 한꺼번에 한 사람이 같이 갖고 있진 않는다. 여러 명을 다 공통적으로 다 포괄했을 때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 세 종류의 유전자가 있긴 있구나. 근데 한 명의 사람은 엄마 아빠부터 한 쌍씩 하나씩 물려받아서 한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렇게의 대립 유전자 관계나 이렇게의 대립 유전자 관계일 때 너가 A형, A타입의 당 단백질이 발현되니까 A형이라는 표현형을 갖는 혈액형인 거고, 그죠? 또 B도 어떤 사람은 엄마 아빠로부터 BB를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BB 말고 어떤 사람은 아빠한테는 O, 엄마한테는 B를 물려받았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르게 물려받아도 마찬가지 B 유전자와 O 유전자 사이에서는 B가 더 우성이야. 여기도 마찬가지. A 유전자와 O 유전자 사이에서는 A가 더 우성이야. 그러니까 A형으로 나타나는 거야. 돼요? A의 유전자형도 A형, O의 유전자형도 A형, O의 유전자형은 B형, BB의 유전자형도 B형. B타입의 당 단백질이 발현되는 거지. B타입. 우리가 한글로 뒤에 형 쓰면 이건 표현형입니다. 오케이? 한글로 뒤에 형이라고 써주면 표현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형. 너는 표현형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A는 유전자, AO도 유전자, BO, BB. 오케이? 돼요? 그리고 OO랑 AB 이렇게 있는데, OO는 자, 엄마 아빠로부터 A타입의 유전자도 아니고 B타입의 유전자도 아닌 형태를 물려받아서 A도 발현 안 되고 B도 발현이 안 된, 아무것도 발현이 안 된 표현형을 가진 사람이 O형입니다. O형. 오케이? O의 유전자를 받아서 A타입의 적혈구도 발현 안 되고 B타입의 적혈구도 발현 안 돼. 이제 A타입도 아니고 B타입도 아닌 형태를 가지는 혈액형이 O형. 됐죠? 그럼 A병은 왜 A병인 거냐? 엄마 아빠로부터 A 유전자와 B 유전자를 두 개를 물려받았어.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간 유전 배웠죠. 중간 유전.
붉은색 꽃색깔 붉은색하고 붉은색 꽃색깔 하얀색 두 개를 엄마 아빠부터 하나씩 받았을 경우에 모든 대부분의 우열의 관계 유전 양상이 다 항상 우열 관계를 다 따라서 우성만 표현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두 개가 공동으로 발현된 경우입니다. 붉은색 분꽃하고 흰색 분꽃을 결혼시켰을 때 분홍 분꽃이 태어나는 경우들이 그러하다. 오케이? 그래서 얘도 A 유전자와 B 유전자 사이에서 우열 관계가 없어. 그래서 이 두 개가 공동 발현돼요. 이런 식으로. 자, 결국에 A타입의 상단백질, B타입의 상단백질, A타입의 상단백질, B타입의 상단백질이 같이 발현된 경우. 이게 AB입니다. 돼요? 그래서 복수의 대립 유전자 4표를 갖고 있는 게 복대립 유전자. 관련 있는 유전자는 딱 3개.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 딱 3개. 그죠? 한 명 한 명이 3개 유전자를 한꺼번에 같이 갖고 있진 않아. 한 명은 아빠한테 하나 받고 엄마한테 하나 받아서 AA일 수도 있고 유전자형이 AO일 수도 있고 또는 BB일 수도 있고 BO일 수도 있고 그죠? 또는 AB일 수도 있고 근데 이 A와 B와 O 이 3개 유전자 사이의 전체적인 우열 관계는 A와 B 사이에선 쌤쌤 A와 O 사이에선 A형이 우성 B와 O 사이에서는 B형이 우성 오케이? 그래서 이런 우열 관계를 갖고 있는 형태예요. 저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은 4가지 A형, B형, AB형, O형 4가지 유전자형은 AA, AO, BB, BO 그 다음에 OO, AB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나타났어. 이것 또한 문제로 한번 풀어보자. 자, 오른쪽 4번하고 5번 지금 풀어줘요. 자, 4번하고 5번 한번 답 한번 달아볼게. 161쪽에 4번. 자, A표식 혈액형은 상념색체 유전이야. 그치? 복대립 유전이고. 자, 한 사람의 혈액형을 여자는데 주어가 되게 중요해. 한 사람이야. 전체 혈액형 자체에서가 아니라 A표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3개 있냐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몸 안에 혈액형을 결정하는 3개의 대응 유전자가 관여한다. 맞아요, 틀려요? 내 몸, 한 명의 몸 안에는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한 쌍 아닐까? 뭘 받든 랜덤 플레이겠지만 한 쌍. 그래서 3개 대립 유전자가 관여한다. X예요. 전체 혈액형에 대해서는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 3개가 관여하는 게 맞지만 한 명 한 명의 한 사람의 혈액형을 결정할 때는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딱 2개, 한 쌍이잖아. 그치? 한 쌍이 관여하는데 전체적으로는 A와 B와 O라는 3개 유전자가 있는 것뿐 한 명의 몸 안에 A와 B와 O라고 하는 3개 유전자를 같이 갖고 있을 수 없더라. X. 자, 2번 대립 유전자 A와 B는 우열관계가 없어서 모두 맞다. 그지? 중간 유전처럼 A와 B는 2개가 동시 발현되더라. 자, 3번 정록세맹은 남녀에 따라 나타나는 빈도가 다르다. 맞다. 남자가 좀 더 많더라. 왜? X형 색채를 바로 갖고 있어서. 맞죠? 그래서 어떤 X형 색채를 하나를 받냐에 따라서 그냥 그게 그대로 바로 표현되는 게 남성이더라. 자, 정상 대립 유전자라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가 하나씩 있는 여성의 표현형은 겉으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정상. 그리고 이런 사람을 보인자, 꼭 집어서 보인자. 그지? 근데 보인자인 건 그 밑에 어떤 자식이 태어났는지를 통해 나중에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보인자예요 라고 알고 알려주고 다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오해요. 아빠가 생명입니다. 아들은 100% 생명일까요? 아빠가 X'Y예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요. 아빠가 Y형 색채만 주잖아요. 그죠? 100% 생명일지 아닐지 몰라요. 그죠? 아들의 X형 색채는 엄마가 준 거니까. 엄마가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X예요, X. 되겠어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4번, X, 555, X예요. 보실 수 있으셔야 돼. 자, 그 다음 5번. 3번, 4번에 AB형 혈액형의 유전자를 각각 씁시다. 라고 했는데, AB형, O형. 여기서 A형이 태어났어요. 여기 A형 태어났고, 여기 B형인데 A와 B형 사이에서 혈액형 O형이 태어났대. 그리고 이들이 태어나서 A형이 태어났대. 자, 뒤에 한글로 형자가 써지게 되면 뭐야? 표현형을 알려준 거고 그 너머에 있는 유전자형을 너네가 추정해서 알아내야 돼. 맞지? 그럼 추정해서 알아낼 거 어떻게? 자식에서부터 엄마 아빠. 항상 그 자식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엄마 아빠 유전자형을 알려주는 단서니까 자식에서부터 엄마 아빠를 풀어나가면 쉬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지 말고요. 돼요? 그러면 여기가 5란 얘기니까 최소한 이 5를 엄마 아빠는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래서 이 엄마는 A오 타입, 이 아빠는 B오 타입 유전자야. 그쵸? 그러면 이가 O형이면 얘에게 O형을 무조건 줄 수 있는 거 O라고 하는 것밖에 못 주겠죠. 맞죠? 그럼 너가 A형이면 얘가 A형인데 A일지 A오일지는 여기로 알죠. 그죠? 왜요? 1번하고 2번 밑에서 O랑 A, B 사이에서 태어난 A형이니까 A5라고 하는 유전자형의 베이비밖에 못 태어나지. 맞지? 그러면 A5 유전자형과 O 유전자형이 결혼해서 태어난 A형은 당연히 A가 있을 순 없죠. A5밖에 없죠. 그죠? 요렇게 I5. 자, 그러면 3, 4 유전자형 A오, B오 썼고요. 5, 6, 4에서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의 ABOC 캐릭터 종류를 모두 쓰면 5, 6이 A형하고 A5 타입의 A형하고 5 타입의 O형이죠? A형하고 O형밖에 못 태어나요. 맞죠? 7의 동생이 태어난다면 동생의 ABOC 캐릭터형에 7과 같을 확률을 구하래. 자, 얘가 태어났어. 그리고 동생이 한 번 더 태어날 거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된 유전자형이었으니까 이런 자식, 이런 자식, 이런 자식, 이런 자식 이렇게 태어날 수 있잖아. 하나씩 하나씩 조각을 낮춰보면, 그치? 이렇게 다 태어날 수 있는데 먼저 4개 중에 얘가 하나 태어났으니까 너 제끼고 3분의 1 이렇게 하면 맞을까요? 틀려요. 돼요? 오케이. 왜냐면 엄마 아빠의 몸에 있는 정손암소는 정손암소에 있는 그 체세포로부터 항상 또 생세포 분열을 늘 해가지고 그 당시 자손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벽돌이 제한되어 있고 공이 제한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는 공이 들어있는 그 상자에서 내가 하나를 빼내서 다음번에 다시 안 만들어지는 그런 판이 아니라고. 오케이? 뭐 3개를 먼저 빼내버렸어. 그럼 나머지의 확률 얼마냐? 라고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고. 이미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다시 셋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똑같이. 4분의 1이겠죠? 그죠? 그래서 25% 확률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오셔서 3번 같이 얻는 후딱 하고 3번을 앞에 해버리면 여기 159쪽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 159쪽 1, 2번은 지난번에 설명하면서 했고요. 그래서 미리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대망의 여러분이 이제 3학년 2학기가 끝나고 고일통합을 넘어갈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9월이 되면 거의 너네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9월 28일이나 30 그때쯤 대부분 중간고사더라고요. 10월 뭐 중순으로 넘어가는 학교는 정강고등학교랑 일부고등학교, 승덕고 딱 2군데밖에 없고 그 황금연휴라고 해서 엄청 연휴가 길잖아. 그지? 그 엄청 긴 연휴가 끝나고 나서 시험 보는 학교는 정강고랑 그다음 승덕고밖에 없어. 다 그 전에 끝나. 황금연휴 들어가기 전. 그래서 막 미친듯이 진도를 뺄 거야. 너네 학교 들어가면 8월 한 18일부터. 아니면 미친듯이 진도를 안 빼고 그냥 대충 놀다가 한 장 띡 주고 학습지 띡 주고 여기까지 범위야 너네 그 시험 볼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경험해봤잖아. 그래서 3월 1학기는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다 돌아갔네요. 그래서 거의 다음 주부터 고일통합을 할 겁니다. 그럼 내일 놀 거냐? 안 되죠. 시험 봐야죠. 미안해. 내일 별거 없주랑 여기 멘델의 유전부터 사람의 유전까지 볼 거야. 45분 45분. 선생님 이러실 겁니까? 미안해요. 할 건 하고 가야죠. 어차피 여러분 시험 범위니까 중간고사 범위니까. 미안해요. 시험 볼 겁니다. 오늘 안 오신 분도 보강 학기에서 시험 보고 어찌됐든 잡아서 시험 보게끔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미리 공지딸. 자, 3번 3번 어느 가족의 혐알기 형질을 조사해서 나타난 거다. 이와 같은 유전 연구 방법 물어봤다. 가계도 조사죠? 첫 번째. 그래서 혐알기가 가능한 엄마 아빠 밑에서 여기서 태어났는데 혐알기가 불가능한 베이비 6번이 태어났고 남자. 혐알기가 불가능한 아빠고 여자가 결혼해서 혐알기가 가능한 딸이 태어났는데 이둘이 결혼했대. 8번이 태어났대. 자, 혐알기는 이렇게. 근데 우린 이미 혐알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 너가 상념색체 유전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바로 판단을 해버리는 건데 모를 경우, 얘가 모를 경우 봐봐. 얘가 혐알기에 대한 유전병 가계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걸 몰랐을 때는 찾아야 돼. 이런 문제를 여러분 만나게끔 할 거야.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두 가지를 여러분 찾는 거야. 얘가 상념색체를 따라서 유전되는 건지 성념색체를 따라서 유전되는 건지 이것도 찾고요. 그 다음에 그 유전병이 무성일 때 유전되는 건지 열성일 때 유전되는 건지 이것도 찾아야 돼. 얘 먼저 찾고 얘 두 번째 찾고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 근데 자, 이게 혐알기에 대한 가계도 집안이다 라고 하는 걸 정보를 모를 때
얘가 지금 엄마 아빠 안 닮은 혐알기가 만약에 태어났다라고 하자. 그러면 혐알기가 안 되는 개 우성이냐 열성이냐 이걸 먼저 찾는 거야. 오케이?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찾으랬어? 엄마 아빠의 표현형을 안 닮은 갑툭튀가 어떨 때 그 유전병이 표현되는 거라고? 둥근한두 밑에서 주름진 한두가 태어났어요. 주름진 게 우성이에요, 열성이에요? 주름진 게 열성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선우요? 엄마 아빠가 둥근한두였는데 둥근한두 밑에서 주름진 한두가 태어났다. 그럼 그 주름진 게 열성이죠, 열성. 엄마 아빠가 잔치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혐알기가 엄마 아빠는 됐대요. 근데 혐알기가 된 엄마 아빠 밑에서 혐알기가 안 된 베이비가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이 안 된 베이비가 우성인가 열성인가? 왜 어려워요? 얘가 주름진 거랑 똑같은 거야? 둥근 거랑 똑같은 거야? 혐알기가 안 되는 게. 내 수업 들었지 지금? 아까 지금 멘탈이 쪼개졌네. 혹시 방금 내일 시험 본다고 해서 멘탈이 쪼개진 거냐 혹시? 얘들아, 둥근한두하고 둥근한두 밑에서 주름진 한두가 만약에 태어났으면 그지? 누가 우성인 거야? 둥근 게 우성, 주름진 게 열성. 그럴 수 있잖아. 왜? 둥근 거와 주름진 거를 한꺼번에 같이 갖고 있었던 엄마 아빠가 그지? 엄마 아빠 세대에는 둥근 거가 주름진 거에 대해서는 우성이다 보니까 겉으로 엄마 아빠 세대에는 둥글게 표현이 됐다고. 둥글게 이렇게. 그지? 근데 하필이면 4분의 1의 확률로 얼마 안 되는 확률이지만 엄마 아빠의 표현형을 안 닮은 주름진 열성 베이비가 태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엄마 아빠를 안 닮은 얘가 태어나면 너가 열성이라고. 이거는 빼박이야, 빼박. 갑툭튀는 빼박이라고. 갑툭튀 너 열성이라고. 대부분 3학년 2학기 때 너 이렇게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안 닮은 혐알기가 안 되는 게 태어나면 너 혐알기가 안 되는 게 어떤 형질이라고? 주름진 완도와 똑같은 열성 형질이라고. 돼요? 오케이? 너 열성 형질이야. 너 우성 형질이야. 그러니까 혐알기가 되는 게 혐알기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성, 혐알기가 안 되는 게 열성. 됐죠? 오케이? 자, 이건 찾았어요. 근데 그 유전자가 상에 있을지 X 염색체 위에 있을지 Y에 있을지 몰라. 지금 우리는 혐알기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어서 아 상에 있잖아요 라고 바로 가면 되지만 모르는 형태의 어떤 유전병 문제를 풀래. 그럴 경우는 먼저 우열 관계를 먼저 찾고 그치? 열성임을 찾았다고. 오케이? 그러면 자 먼저 가정을 해봐. if Y 위에 그 유전병 유전자가 있을 거라고. 그럼 누구에게만 나타나야 돼? 남자에게만 나타나야 되지. 그럼 얘가 나타났다면 얘도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들에게 나타났다면 아빠도 우리 갖고 있어서 Y를 물려받아서 태어난 거니까. 근데 논리가 안 맞지. 그치? Y일 거다라고 가정을 해봤는데 논리가 안 맞아. 그럼 넌 기각. 그 다음 X 위에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찾아봐.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명확하게 보기가 되게 어려워. 왜? 얘가 보인자일 수도 있잖아. 보인자인데 여기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 만약 그게 명확하게 보여주려면 뭔가 추가적인 얘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유전병 가계도가 더 있었을 때 명확하게 알았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내가 혐알기다라고 하는 기본 배경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유전병에 대한 정보를 모를 때 찾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주려고 얘를 이용한 건데 이거 가지고는 정보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정보를 그냥 바로 풀어버리자. 오케이? 뒤에 그거 확인하는 문제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풀 거야. 자, 3번. 그래서 우리 혐알기님이 알고 있어. 너 열성 유전이고 혐알기가 안 되는 게. 그리고 넌 상염색체 유전이야. 그래서 첫 번째, 혐알기 유전은 상에 있고요. 성별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의 차이가 없을 거고요. 혐알기가 가능한 것, 혐알기 불가능에 대해서 가능한 게 우성이죠? 왜? 엄마 아빠는 가능했는데 불가능한 베이비가 태어났으니까 가능한 게 우성입니다. 자, 그리고 혐알기 형질이 두 개의 대문자 A와 소문자 A에 의해 유전된다고 할 때 7의 유전자요. 7 봅시다. 자, 7은 아빠가 지금 여기 지금 색깔이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데 혐알기가 안 되는 베이비가. 그래, 왜 말 안 해줬어? 그러니까 이상하지. 자, 혐알기 안 되는 베이비 3번 안 됐죠? 혐알기? 그죠? 그러면 자, 봐봐. 얘에게 우리가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뭘 줬어요? 이렇게 상염색체 유전인데 혐알기가 안 되는 베이비가 태어났으면 엄마 아빠와
다른 이런 타입인 거고, 엄마 아빠는 중고난두처럼 잡종 형태였던 거고, 그래서 얘가 태어난 거죠. 근데 얘는 이 밑에 어떤 자식이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돼. 알아야 이런 유전자형 일지, 이런 유전자형 일지를 확정할 수 있어. 아직은 정보가 미흡하니까 유전자형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얘는 단정할 수는 없다. 됐죠? 근데 얘는 확실히 알아. 왜? 열성임을 확실히 알아냈고, 그래서 너 소문자 A, 소문자 A니까. 그럼 이 소문자 A, 소문자 A를 이 7번에게 한꺼번에 주진 않잖아. 어떻게 나눠주더라도 하나만 주죠. 하나만 줬다 하더라도 이 3번은 너에게 소문자 A만 줘. 근데 너는 정상이야. 엄마는 또 대문자 A를 받아서 하마이가 되도록 무성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땡 대문자 A, 소문자 A가 답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자. 자, 뭐 해볼 거냐? 162쪽. 162쪽에 유제 1번과 유제 2번, 그리고 유제 3번과 유제 4번 풀어주세요. 5분 드릴게요. 1, 2, 3, 4. 해봐야 돼. 자, 내일까지 숙제 당연히 시험 공부했다 생각하셔서 나머지 채점 다 내시고 165쪽까지 스스로 학습을 해보셔야 시험 준비가 될 거고요. 생물의 단원평가 시험 범위는 멘델 유전부터 사람 유전까지만 낼게요. 여름반 시작하면서 주로 배웠던 거니까. 멘델 유전의 우열의 원리, 그죠? 분리법칙, 독립법칙, 사람 유전 형질까지. 그 다음에 별과 우주는 전체 다 돼요. 오케이? 공부해갖고 오시고. 자, 그 다음 한 개만. 자, 아까 이렇게 유제 1, 2번만 할게요. 뭘 몰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없어. 이게 상염색체 위에 있는 건지, X 위에 있는 건지, 우성인지, 열성인지 모를 때 뭘 먼저 찾으라고? 갑툭튀부터 찾으라고. 오케이? 갑툭튀. 어떻게? 엄마 아빠의 표현형을 안 닮은 얘가 태어났는데 마른 귀지. 그럼 마른 귀지가 무슨 형질이야? 우성이야, 열성이야? 오빠 잠깐만요. 마른 귀지가 우성이야, 열성이야? 어떤 형질이야? 우성 형질이야, 열성 형질이야? 열성이야. 그치? 엄마 아빠를 안 닮았다고. 젖은 귀지, 젖은 귀지 사이에서 엄마 아빠의 표현형 안 닮은 마른 귀지가 태어났기 때문에 너가 열성 형질이야. 그래서 우성 열성을 찾았어. 그치? 근데 이 열성 형질 찾았어. 우열을 항상 먼저 찾고, 우성, 열성을 먼저 찾고. 두 번째, 그게 X 위에 있는지 Y 위에 있는지 또는 상 위에 있는지 가정을 해보는 거야. 어떤 가정을? 상은 너무 범주가 브로드해. 브로드하니까 가정하기가 어려운데 Y는 구분하기가 쉬워. 왜? 아빠로부터 아들에게 태어나는 형태들이면 맞거든. 근데 아들에게부터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는 형태들이 아니잖아 지금. 얘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빠도 그렇게 갖고 있었어야지. Y 염색체 유전이라는. 근데 논리가 안 맞잖아. 너 제껴. 그죠? 그럼 X 염색체를 따라 유전될 거라고 가정을 해봐. 그지? 너 일단 열성이잖아. 열성. 그지? 너 열성이잖아. 그럼 너 X 프라임 Y라고 해봐. 너 X 프라임 Y라고 해봐. 그지? 너는 X Y라고 해봐. 그지? 너도 X Y. 그지? 너도 X Y. 그죠? 그러면 최소 너가 하나 있으려면, 그죠? 엄마가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네. 그지? 그지? 근데 여기 지금 지금 색깔이 안 칠해진 게 있죠. 이게 아니 여기 어쩐지 그래서 안 보일까? 여기 지금 노란색 하나가 빠졌죠? 마른 기지. 그죠? 논리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마른 기지가 열성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X 염색체 위 유전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봐봐. X 염색체 위 유전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마른 기지가 아빠도 여기도 마른 기지, 여기도 마른 기지야? 그러면 엄마가 마른 귀지였어. X 염색체 위. 가정이야. 가정. 근데 여기서 태어난 아들들은 다 어떠한 표현형이어야 돼. 무조건 X 염색체 위 열성이라면 여기서 태어난 아들들은 무조건 똑같이 엄마를 닮았어야 돼. 근데 논리가 맞나? 안 맞지? 그지? 그러니까 기각하면 된다고. 너 X 위일 수가 없겠구나. 여기 이 부분이 논리가 안 맞으니까. X 염색체 위 유전일 내야 일 수가 없겠구나. 됐죠? 그러니까 X도 아니야. 그럼 뭐밖에 없어? 상밖에 없어. 상, 열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의 그 임의의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데 어떻게? 너 말랐지? 너 소문잘. 너 잡종이지? 이렇게. 여기서 태어난 이거겠지? 너 이거지? 철수. 그러면 엄마 아빠도 잡종이겠지? 이렇게. 그죠? 그다음 너 이거지? 그러면 이건데 얘가 태어나려면 얘가 최소한 이렇게 하나는 있어야지만 태어나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답 1번. 마른 기지와 젖은 기지 중 우성은 누구다? 갑툭튀 마른 거.
열성을 물어본 게 아니라 우성을 물어봤으니까 열성이 갑툭튀 마른 거고 열성을 태어나게 했던 저준귀지가 우성이죠. 우성은 저준귀지야. 열성을 쓰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 1번이. 자, 그러면 귀지는 상과 X 중 어디 있다고? 상에 있다고. X형 색채 있으려면 어디가 논리가 안 맞아? 여기 엄마의 마른 귀지에서 정상 표현형의 아들이 태어난 게 논리가 안 맞아. 논리가 안 맞는 부분을 찾아야 돼. 됐죠? 오케이. 나머지 유제 3, 4번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65쪽도 시험 공부하듯이 해 오셔가지고 우리는 내일 단원평가 보고 다음 주에 고울통합 들어갑시다.